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살이 나쁜 역할을 하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관이라고 하면 정관이나 편관을 말하고요. 살이라고 하면 이제 칠살을 말해요. 편관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합해서 정편관을 합해서 관살이라고도 하고 뭐 관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관성하면 정관을 말할 때가 더 많아요. 칠살하고 대비해서. 왜냐하면은 어, 정관하고 편관은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거의 천지 차이예요, 뜻이. 물론 얘도 관이고 얘도 관이긴 한데, 뭐 공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원명을 해석하거나 대세운에서 올 때에는 되게 거의 뭐 이게 같은 십신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십신 통변을 할 때에는 그 특징을 잘 알아야겠죠. 예,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십신 특징 얘기하거나 뭐 통변 얘기할 때 얘기할 일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살이 나쁜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볼 텐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정관이 나쁜 역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뭐 있긴 있죠. 뭐 제가 이제 그걸 할 텐데 그 편관이 나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으로 내 사주에서 안 좋은 결과를 낼 때가 조금 더 많아요. 예. 자, 그래서 관살 같이 볼게요. 관성이라고도 하고 관살이라고 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에는 보면은 제가 관격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정관격이든 편관격이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지금 이 경우는 관살 혼잡이죠. 제가 그랬죠. 혼잡을 볼 때에는 월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정편관이 다른 경우가 투출했을 때 관살 혼잡입니다. 자, 그런데 관격이 아니래도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정관, 편관 뭐 이렇게도 마찬가지예요. 정관과 편관이 이렇게 다른 게 투출하면 역시 관살혼잡이에요. 그러니까 관격일 때도 관살혼잡, 관격이 아닐 때도 관살혼잡. 이렇게 다른 게 투출하면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요, 이게 정관격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편관이 있어요. 일지나 뭐 이런데 편관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격국에서는요, 혼잡으로 안 봐요.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얘네 제가 그랬잖아요. 지지는 항상 이 천간에 투출한 일간을 포함한 투출한 십신들의 뿌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하지 않아요. 얘는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천간으로 뜨려면 삼합이나 반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둥둥 뜰 수 있어요. 여기 이 일간 포함한 네 자리랑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십신으로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반합이 중요하다고 한 거고, 방합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뜨지 않아요. 걔는 뜨지 않아서 현관에 참여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방방 뜬다는 거, 제가 이거를 좀 이렇게 지금 간단히 언급할게요. 이게 왜 삼합을 해서 뜨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관이든 식이든 비든 뭐 상관없어요. 자, 뜨면요, 얘는 정말 뜬 거잖아요. 삼합의 기운으로, 반합의 기운으로 뜬 거예요. 뜬 거는 여기를 막 돌아다녀요. 얘네들은 이 천간에 지금 투출한 애들은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얘는 연지에 있으면 얘는 그냥 연지 관성, 관성이고, 여기 월간 관성이고, 이렇게 얘네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생각제화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을 때 뭐 재성은 일간을 못 넘는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쟤는 일간을 나를 극했으니까 이거를 못 넘어요. 일간이 더 강해요, 얘보다. 그쵸? 이걸 못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둥둥 떠다니는 애면 뭐 넘고 말고 그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가서 극하면 되고 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천간에 투출한 애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지에서 삼합이나 반합을 해서 떴다. 재성 기운 떴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이제 이 재 기운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랑 관계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걸 생할 거면 생하고 극할 거면 극하고 뭐 극당할 거면 극당하고 그런 식으로 얘가 돌아다녀요 계속. 예. 그래서 얘는 조금 우리가 이제 이 십신의 생각제화 할 때는 좀 그 관계를 볼 때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천간에 뜰 경우는. 자, 어쨌든 되게 강한 힘이 있다, 역량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관으로 돌아가면요. 관살이 안 좋은 역할을 할 때에는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혼잡이 될 경우, 혼잡될 경우, 어, 관이 또 오면은 대세운에서 그러면은 뭐 관살 혼잡을 가중시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뭐 이제 자, 이것도 혼잡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던 다 혼잡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식신이나 뭐 인수라던가 이게 합사를 겁재라던가 저 편관을 없애주면요. 뭐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다 거꾸로 돼. 자, 식신으로 제사를 해주던가, 그쵸? 아니면은 뭐 겁재로 합사를 하던가, 상관으로 뭐 대사를 하던가, 하여튼 그런 경우 이렇게 편관을 힘을 빼주면은 그때는 이 사주는 오히려 혼잡이 아닐 때보다 더 귀한 사주예요. 예. 격국은요 이렇게 봐요. 병이 아예 없는 사주보다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할 약이 있는 경우를 더 좋은 사주로 봅니다. 이게 처음엔 약간 이해가 안 갔죠. 왜냐하면 병은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사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이런 혼잡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주보다는 그냥 정관격보다는 이런 사주가 더 좋은 사주가 된다는 거죠. 예, 어려움을 해결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큰 공을 세우려면 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공도 못 세우는 거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 격국의 개념은. 그래서 이런 큰 난제를 해결하는 정관이 있다면은 이 사주는 더 좋은 사주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관살혼잡이 됐을 때 관이나 살이 또 오면은 그 관살혼잡을 가중을 시킨다. 자, 그 다음에 관살이 안 좋은 역할을 할 때가 뭐냐면요. 일간이 매우 약할 때예요. 자, 일간이 매우 약하면은 정관을 잘 못 써요. 그렇겠죠. 당연히 편관도 잘 못 쓰겠죠. 그래서 이런 식재관을 잘 쓰려면은 그러니까 식재관을 잘 쓰면서 좋은 사주가 되려면 일간이 어느 정도 강해야 돼요. 지지에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한 개 정도 뿌리가 있고 여기 없으면 지장간에라도 뭐 이렇게 뿌리가 있어야 돼. 통근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일간이 거의 뭐 어, 뿌리가 하나도 없다. 무근할 정도로 없다. 예를 들어서 무근하면 뭐 심각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종격을 고려해 봐야 될 정도고 무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힘이 약하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이렇게 관이 와도요. 좋은 역할을 못 해요. 예. 정관격이라도 정관을 잘 못 써요. 정관에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럴 때에는 뭐 쓸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일간 너무 약해가지고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간이 매우 약할 때 관에 기운이 오면 관대운이 오면 관세운이 오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관적으로 예. 직장이나 뭐 남편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관살운이 안 좋은 경우가 되냐면은 식상이 너무 강할 때가 있어요. 사주에. 뭐 내가 뭐 상관격인데 그쵸? 상관격인데 여기 막 식신도 있고 상관 투출했고 이런 식으로 상관이 식상이 너무 강한 사주들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사실 요것만 보면은 일간만 강하다면은 뭐 식상이 강한 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식상으로 뭐 재를 생할 수도 있고 식상으로 뭐 칠사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대운에서 이렇게 편관운이 온다 이러면은 이게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예를 들면 상관이 엄청 강하다고 할 때. 자, 그러면은 일간만 강하면요. 이때는 괜찮아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니까. 그쵸? 다만 이제 요 편관도 올 때도 대세운에 올 때도 지지에 이렇게 뿌리가 있어줘야 돼요. 여기 관의 기운이 있었어야 돼요. 없으면 지장간에라도. 자, 그러면은 뭐 조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역시
식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제살퇴가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 관을 심하게 극하는 거죠. 그쵸? 제살을 너무 퇴과하게 한다.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에 관운이 오면요. 안 좋아요. 그쵸? 자, 그런데 정관운이 오면요. 더 안 좋겠죠. 이때는. 뭐 편관하고 비교도 안. 편관은 그나마 얘네 대적할 수 있는데도 제살퇴가가 되는데 정관 오면요. 그냥 뭐 끝이에요. 끝. 예, 상관경관. 특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상관경관이 돼서 더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약간 다른 이제 식상 말고 제가 인성으로 가득한 사주가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인수격에다가 뭐 인수격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인수 있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일간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사주는요. 관이 오면 뭐 관생인, 관인상생 해서 좋을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정관이 이제 뭐 살짝 다른데 이때도 정관하고 편관하고 다른데 정관이 좀 나아요. 예. 정관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일간과 인성을 이 정관이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쓰고 일간도 보호하면서 통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편관은요. 이렇게 오면요. 얘는 무지막지하게 인성을 생해요. 그러니까 인성이 얘를 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편관은요. 비겁 이런 애들보다는 일간을 먼저 극해요. 이건 제가 처음 하는 얘기예요. 정관은 비겁을 먼저 다스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편관은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진다는 거죠. 예, 일간을 먼저 극해요. 그래서 편관이 흉신이라는 거예요. 뭐 흉신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인성하고 비겁이 강한 사주, 인비로 강한 극신 강한 사주인데 이렇게 편관이 오면요. 얘가 얘네들하고 대적을 잘 못해요. 이제 이거를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인다관설이라고 해요. 인다관설.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수가 너무 많아서 인다잖아요. 인다. 너무 인수가 많아서 이 미약한 관을 힘을 다 빼먹는 거예요. 설계를 너무 과하게 시키는 거예요. 관인생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관을 쓸 수 있으려면요. 인성이랑 일간이 조금 약해야 돼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약해야 돼요. 이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통변할 때 뭐 얘기를 언급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원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은요, 여자로 치면요, 인다관설이 되면은 무력한 남편을 만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되게 사랑해주고 뭐 되게 서로 사이가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남편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남편. 예, 너무 다 설기당해서. 그쵸? 이런 경우는요, 약간 인다관설은 관살혼잡이랑 비슷한 상황을 오히려 재생살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통변을 할 수 있어요. 관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 관이 게을러서 힘들다던가 뭐 너무 난폭해서 힘들다던가 아니면은 뭐 돈을 너무 못 벌어서 힘들다던가 아니면은 뭐 너무 뭐 열등감에 빠진 남편이라던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관에 문제가 생겨요.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남자도 뭐 별 볼 일 없는 직장, 뭐 변변치 않은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설기당해서 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인다가 많은 경우에는 관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격국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균형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균형을 더 세밀히 봐야 돼요. 조금만 하나만 더 많아도 막 이거 일간이 적당한 거 맞나? 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제 권형이라고 하는데 그 저울같이 되게 아주 미세한 그램까지 잴 수 있는 그런 저울처럼 격국도 되게 그 힘의 관계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성 말고
어쩔 때 관이 안 좋은 역할을 하냐면요. 10분 안에 끝낼 수가 없네요. 모든 영상을. 자, 이게 아니라 살, 7살이나 뭐 평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그 관살운이 올 때 제가 이제 관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격이라던가 뭐 제격이 아니더라도 뭐 제가 되게 많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정편관.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적정하면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뭐 제다 신약이라던가, 그러니까 일간이 너무 약한데 제가 많은 경우, 그쵸? 이거 여기다 놨지? 일간이 너무 약한데 제가 많은 경우, 그게 제다 신약이죠, 그쵸? 그리고 일간도 강하고 제도 강하면 그때는 이제 신앙 재앙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도 재성이 있고 제격이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일간 약하다고 보고 그러면 제다 신약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살 오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 죽는다는 게 아니라요. 그럼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자, 일간이 너무 약해서 지금 있는 제도 잘 못 다스릴 판에 이렇게 7살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재생살을 뭐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죠. 요 쟤들이 다 이 살을 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살을 감당할 정도가 되려면은 일간이 엄청나게 강해야 돼요.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여기 일시지에라도 무조건 비겁이 있어야 되고 인성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없어도 힘들 판에 이게 오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칠사론이 올 때 이런 제다신약들은 이제 뭐 대비를 해야겠죠. 대안을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건 나중에 통변할 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정관으로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딱히 다를 게 없어요. 이 제가 뭐 관을 생하는 건 좋겠죠. 일간만 강하면. 그쵸? 근데 일간이 안 강한 상태니까 지금 제다신약이라고 한 거고 정관운이 와서 재생관을 할 수 없어요. 이때는 일간이 너무 약해서 힘이 있어야 재생관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제다신약일 때 관살도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신앙재앙인 경우는 뭐 좋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조금 나아요. 제다신약보다는 뭐 조금이 아니라 훨씬 낫겠네요. 자, 이런 경우 뭐 신앙재앙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자, 이러면은 정관이 오면요. 신앙 제왕하니까 괜찮아요. 재생관 하잖아요. 근데 일간도 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뭐 이 강한 일간으로 이 능력 좋은 제들을 관리를 해서 내가 이제 명예도 얻는 거예요. 직위도 얻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사업자 등록도 낼 수 있고 뭐 돈도 벌 수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7살이 온다 이러면은 좀 힘들죠. 이 강한 이제 일간의 힘을 갖고 있는 강한 재들이 다 재생살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근데 폐해를 크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국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뭐 좋은 역할을 하는 재들이 7살을 생해도 그렇게 폐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일간이 약할 때는 뭐 아작이 나는 거고 일간이 강하다, 신앙재앙이다 이러면은 뭐 돈 벌려고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결과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자, 그래서 관살이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관살 운이 오면요. 일단 건강은 잘 봐야 돼요. 그쵸? 뭐 그게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도 내 건강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 건강은 좋아지나 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이게 이게 보면요. 관이 좋다. 어떤 여자 사주에 관이 좋은 역할을 하고 사주가 좋다. 그래도 그 관은 여자한테 남자도 되고 뭐
직업, 직장도 되잖아요. 둘 다 가지기가 힘들어요. 예, 이렇게 보면 임상을 해보면 뭐 사주에는 그런 뭐 책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예,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되게 남편도 되게 잘 만났고 뭐 능력도 있고 남편 돈도 잘 벌고 뭐 그런데 내 직업도 되게 좋다.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예. 뭐 있을 수는 있죠. 일간이 강하거나 뭐 다른 십신이 도움을 주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예, 둘 다 뭐 완벽히 가지기는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를 하나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 내막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오늘은 관살이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